그래서 혹시 뭐 드셨어요? 했더니 난 특별한 게 먹은 건 없는데 뭐 한약을 좀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한의원에 가셨을 때 한의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드시는 약 있으실까요? 내가 좀 머리가 아프고 진통제가 좀 잘 들어서 타이레놀을 한 5일 먹었다? 가서 혈액 검사하면 가능성이 높아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의 병원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많이 알려드릴게요. 정말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사실 한약이든 뭐 양방약이든 간에 우리가 음식으로서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분들은 간을 한번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해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그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사실 간에 대한 부담은 한약이라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양약이라서 없는 것만도 아닙니다. 한약 중에서도 사실 간에 대한 부담 약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약에서는 그런 진단을 통해서 이분이 원래 간에 조금 무리가 있는 분이다, 좀 간이 피로해져 있는 상태다 라는 상황들을 미리 인지를 한 다음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약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사실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응급실이나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높아져 있더라, 그래서 혹시 뭐 드셨어요? 했더니 난 특별한 게 먹은 건 없는데 뭐 한약을 좀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 간 수치를 올리는 원인을 한약으로 제일 먼저 잡기도 해요. 하지만 이 한약이라고 부르는 약 중에서 정말 우리 한의사와 이 진단과 여러 가지 처방을 통해서 먹는 약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건강원에서 다리는 약들, 아니면 그냥 뭐 어디서 뭐 한두 포 받아서 먹었던 약들도 다 한약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의를 통해서 받은 처약과 그렇게 임의적으로 먹은 약들은 좀 구분을 해야 되지만, 병원 가서 혈액검사 하신 분들이 그걸 구분하진 않거든요. 나 그냥 한약 먹었어 라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한약 먹고 간 수치가 올랐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한약을 먹고 간 수치가 올랐을까에 대한 분석인데,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병원을 통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높아져 있는 분들을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정말 한약을 먹었던 분들의 비율을 확인을 했더니 무려 5%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한의학연구원에서 한 연구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한약을 먹어서 실제로 간 수치를 높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기도 하고 정말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내가 좀 머리가 아프고 진통제가 좀 잘 들어서 타이레놀을 한 5일 먹었다? 가서 혈액 검사하면 간 수치 높아져 있어요. 사실 그걸 감안하고서도 약을 쓰는 거거든요. 내가 효과가 있으니까 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뒤로 하더라도 효과를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간에 절대적으로 불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약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없지만, 그것도 모든 분이 그 약을 썼을 때 간 수치가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경험적으로나 사실 한의사 선생님들 간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약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큰 시호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재의 역할들은 우리가 막 한열 증상, 내가 막 추웠다 더웠다, 혹은 여성분들의 갱년기 때 열이 막 뻗쳤다 할 때 좀 쓰긴 하거든요. 그 약재가 조금 간에 대한 부담감이 좀 확인된 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황금, 황련, 황백이라고 하는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약재 중에서 항염증 작용이 강한 약재입니다. 이거는 데이터적으로 확인된 약재인데, 그런 약재들이 간혹 이제 양방 진통제를 동시에 복용을 하시거나 항염 효과를 위해서 소염제를 드신 분들한테 좀 병용 투여가 됐을 때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한의원에 가셨을 때 한의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드시는 약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그런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약재 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하시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안심과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약을 드시면 간에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블릿이라고 부르는 타이레놀 정 같은 거는 사실 화학 제품이거든요. 이걸 우리 자연에서 가져오진 않으니까. 이 태블릿정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집적도,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약으로 쓰는 건데, 한약은 대부분 수추출물이란 말이에요. 물로 끓여낸 약인데,
이 우려 나오는 이 농도 차이에 있어서의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거긴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약은 독성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귀찮죠. 너무 연하고 순하니까 한 달씩이나 먹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2번씩 꾸준하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독성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 수 있는 또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양약도 필요하고 한약도 필요해요. 저는 보통 이제 조금 극단적인 분들이 치료를 할 때 양약 다 끊으십시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걸 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과연 환자들한테 얼만큼 이로울까 생각해 보면 저는 필요할 때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너무 고열이 난다던가 아니면 너무 염증 사항들이 커져서 환자들이 내가 일상생활 너무 힘들다던가 이 원인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현상만 장기간 지속되어 있는데 너무 이 현상에 집중하는 약만 쓰게 된다면 사실은 이거는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에 대한 접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한약의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증만 봐도 내 통증이 있는 것들을 그냥 감추고 이것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이 통증의 원인을 찾아서 이 통증의 원인을 해결해 줄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약은 철저하게 이 병인론, 이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치료 개념이다 보니까 원인에 대한 접근을 계속 탐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 방안을 제시를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 이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무조건 당신 참으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과정을 조금 유연하게 견딜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양방약의 도움도 좀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왔을 때 같은 질환으로 와도 사실 한의사들은 같은 약을 쓰지 않거든요. 그게 저는 한의학의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증상으로 왔지만 사람의 어떤 원인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서 다른 약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더 효과가 크다라는 것들이 한의학의 정말 멋진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이 차벽 시범 사업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확대가 된 것 뿐이었고요. 처음에 시범 사업 중으로 하던 것들은 이제 월경통, 여성분들 생리통이 너무 심한 경우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한의원을 통해서 이제 한의학적 치료, 첩약 한약 치료가 가능한 수준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외연이 좀 확대가 돼서 월경통과 더해서 이제 허리 요통, 디스크 환자분들 혹은 이제 중풍 환자, 뇌출혈 환자분이죠. 환자분들한테까지도 진단이 내려진 분들한테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통해서 첩약이 가능하게 됐죠. 지금은 10만 원 내외로 가능하죠. 날짜의 차이가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뭐 탕전비, 뭐 진료비에서 아마 날짜 조정만 좀 잘하시면 내가 금액이 문제여서 약을 못 먹었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 내외서라도 약은 드실 수 있으세요. 뭐 당연히 환자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더 많이 찾아주시면야 서로 윈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 한의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는 약에 대한 어떤 처방에 대한 전문성들을 자꾸 갖추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